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루키스탁 시간인데요. 루키스탁은 미국의 샛별과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초창기 기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 또 추천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을 소개했다고 해서 내가 루키스탁을 사서 막 10배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초창기 기업들이 나중에 성장할 때까지 그런 변화들을 겪을 건데 그런 변화들을 잘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하시고 그런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테크노글라스라는 종목인데요. 티커로는 TGLS라는 이제 티커를 쓰고 있고 고층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 그리고 개인 고급 주택에 쓰는 이런 글라스들, 그러니까 유리 제품들을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노글라스라는 회사. 이 회사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멀티 패밀리 상업 시장을 하나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싱글 패밀리를 관련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멀티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건물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콘도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멀티 패밀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은 이제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싱글 패밀리는 이제 주로 이제 단독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빌딩들에 들어가는 이런 글라스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조금 뭔가 특수한 기능들이 들어가는 글라스들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열이 잘 된다던가 또는 뭐 어떤 빛을 차단하는 것들이 상당히 높다던가 에너지 효율을 올려줄 수 있다던가 아니 뭔가 유리가 뭔가 이런 태양열 태양 전지를 붙일 수 있다던가 필름을 붙일 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런 이제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들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나 이런 데들도 되게 안전해야 될 것이고 지진에도 안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유리를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가져야 될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멀티 패밀리 상업 쪽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전체 매출액 중에서 4.9억 달러를 이 멀티 패밀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2017년부터 23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씩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싱글 패밀리 단독주택 쪽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약간 고가 어떤 고급 주택 브랜드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레스티지라든지 뭐 엘리트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이제 단독주택에 되게 약간 고급스럽잖아요. 이런 데들은 막 허리케인이 불렀을 때도 뭐 좀 잘 막아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리들을 여기다가 많이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이런 유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3억 달러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했는데 두 개 성장률로만 보면 멀티 패밀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이 싱글 패밀리 쪽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30%씩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0%시니까 이쪽 사업 부분만을 보자면 대략 뭐 한 2년 조금 지나가면 막 매출액이 2배씩 더블로 하는 정도의 속도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테크노글라스의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을 갑자기 가속화시킨 포인트는 바로 이 싱글 패밀리 쪽의 사업부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그쪽의 매출이 많이 잡히면서 성장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좀 살펴봐 드리면 여기 이제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 SF 요거 써놓은 게 이제 싱글 패밀리라고 써놓은 건데 2017년도에 기준에 보면 싱글 패밀리 쪽에서 매출 비중이 2%고 멀티 패밀리하고 상업 부문 이쪽이 98%였어요.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는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 회사가 싱글 패밀리에 진출한 게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이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회사 상업 건물에만 주로 하다가 이제 개인 고급 단독 주택에도 이제 시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에 보시면 밑에 여기 뭐죠? 블루 색깔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게 요게 지금 이제 단독 주택의 매출 비중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죠. 많이 성장하고 2022, 2023년 쭉 성장하면서 현재는 개인주택 쪽의 매출 비중이 40%,
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4대 6 정도고 실제로 앞으로의 성장도 이쪽 개인주택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사의 전체 성장을 이끄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유리와 관련된 시장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약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이제 시장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액 자체가 앞에 보시면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8억 한 몇천 8억 5천 뭐 이 정도 한 거잖아요. 8억 4, 5천억 달러 정도 했는데 전체 시장이 400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요 미국 지도에서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기존에 요 약간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미 요번에 이제 개장할 예정이 돼 있는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쪽 여기 위치 표시되어 있는 요 지도 표시들 중에서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데들이고 요번에 이제 2024년도 올해 1분기에 휴스턴 지역에 여기 지금 오픈해서 개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쇼룸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매출들 개인 주택과 관련된 매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공동주택이나 상업 건물에 대한 매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내 추가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요 왼쪽에 있는 두 군데예요. 그래서 요 캘리포니아 주하고 애리조나 주.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주에서 어디에 딱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위치로 봐서 대략 도시가 어디인지 가늠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회사 IR 자료에서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쨌든 요 지역에도 만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동부 지역에만 있다가 이제 중부 그다음에 서부 이런 쪽으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회사의 성장 전체적인 전략에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쇼룸이랑 만들어지고 하면 조금 더 회사의 상대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이제 수주잔고를 좀 살펴보면요. 수주잔고가 8억 7천만 달러가 작년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거의 비슷하죠. 매출액하고 큰 차이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이 회사의 과거 데이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주잔고 중에서 대략 1년이 지나면 수주잔고의 99%가 매출액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대부분 다 인식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수주잔고를 따면 1년 안에 거의 다 납품이 되고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잔고가 8억 7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회사 매출이 8억 7천만까지 그냥 잡히는 거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 수주잔고 관련된 여기 백로그라고 되어 있는 요 데이터가 이제 수주잔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수주잔고 데이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8억 7천 누적돼 있는 게 9억 9억 2천 이렇게 늘어나면 회사가 앞으로도 1년 안에는 요 정도 매출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휴스턴 지역이나 이쪽 왼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에서 쇼룸을 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그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컨센서스나 이런 쪽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오픈한 것도 아니니까 수치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자료에 나오거나 또는 IR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회사가 밝히면 아마 증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치들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 회사의 3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큰 편에, 이제 사실 변동폭이 큰 편이에요. 되게 큰 편이고, 2023년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20달러에서 한 50달러 이상 갔으니까 2배 반 정도, 한 1년 사이에 올랐다가 다시 또 여기서 급락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 회사가 조정을 받으면 상당히 깊이 받고 이렇게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손실 구간을 짧게 잡거나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상당히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흐름상으로만 보면 투자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 회사는 이제 예전에 우량주에서도 중소형 우량주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요맘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지? 그리고 한동안 고민했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전고점을 다 돌파해서 이 기업의 실적들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평균 목표가가 50달러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54달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약간 매도에 가까운 거죠. 근데 뭐 이런 작은 루키스탁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내는 증권사가 몇 개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한 3개 정도 증권사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바이, 한 개가 홀드 정도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런 증권사의 한 개 의견이 평균값이라는 게 결국은 이 3개 증권사의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개가 만약에 테크노글래스 너무 잘 갈 것 같은데 뭐 또는 좋아져서 한 80달러를 올릴게 또는 뭐 90달러 올릴게 바꾸는 순간 평균 가격들이 훅훅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스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권사가 내는 증권사가 작기 때문에 요 데이터만 좀 살펴보기에는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초이스탁에 오시면 미국 전체 상장사에 대한 퀀트 밸류에이션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여왔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털에서 초이스탁 검색하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좀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어떤 주택 영향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개인주택 시장이었거든요.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들의 경기가 나빠지면 이 회사의 실적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줄 거고,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어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까지는 한 16% 정도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2024, 5, 6,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공사하고 뭐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2024, 5, 6은 사실상은 성장률이 높진 않아요. 다 한 자릿수거나 뭐 2026년 같은 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덥석덥석 살 필요는 없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낮은 성장률을 반영한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가 3군데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뭐 그때그때도 상당히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실적 관련된 데이터도 저희 사이트 초이스탁에서 무료로 다 제공해요. 전 종목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크노글라스 또는 뭐 여러분들 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쳐보시면 개요 페이지에 맨 밑에 내리면 막대기로 이렇게 5년치, 그러니까 3년치는 확정값, 2년치는 내년 예상치 값, 내후년 예상치 값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보시려면 다 유료예요. 돈을 내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는 지금 무료로 저희가 오픈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꼭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PSR 지표를 좀 볼게요. 주당 매출액하고 주가 차트를 보면 요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2020년도까지는 PSR 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거는 미국 주식 중에서 정말 찾기 힘든 케이스거든요. 보통 미국 기업들이 한 PSR이 한 3배? 조금 더 올라가면 5배에서 6배? 진짜 많은 기업들은 뭐 10배, 15배 넘어가기도 하는데 매출액 성장률에 따라 다른 거죠. 이 기업은 이제 매출액 PSR 비율이 0.5면 진짜 너무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3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요 시점 대비해서는 거의 6배 이상 주가가 오르는 이제 폭등장이 있었고, 요 폭등장에서 보면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들이 요 2020년도 실적들이 여기 이제 매출액이 급등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가는 거고, 요 2020년도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2017년도에 개인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시장에 진출하면서 요 사업이 18년, 19년, 20년도 요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완전 단계를 끌어올린 거죠. 만약 이 회사가 상업적 관련된 거나 공동주택만 했다고 하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향후에 다른 지역에 진출해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향후에 지금 예상치를 보면 2025년, 26년 거의 멈춰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계속 멈춰 있으면 주가도 이렇게 계속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런 형태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더 가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수치들이 이제 바뀌는 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상 실적들이 다 저희가 초이스탁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바뀌면 얘가 루키에서 성장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EPS 차트를 봐도 이제 여기 이제 사실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을 때 이때 실적들이 좋으니까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실적이 살짝 꺾이고 내년에도 오르는긴 오르지만 한 6%니까 많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해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들의 변화들을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의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점. 두 번째, 그 시장 규모 내에서 개인 단독주택들에 집중하면서 이 회사의 어쨌든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은 루키스탁 샛별 주식이니까 좀 눈여겨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종목 진단하고 매매 신호 살펴드리면 100점 만점에 81점이고요. 전체 미국 기업들 5,500개 정도 중에서 103위. 여기에서 나오지만 뭐 재무 안전성 100점, 수익성 100점, 캐시플로우 되게 좋고 사업 독점력 100점, 나머지 성장성에서 미래 성장성이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진단표만 보더라도 앞에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지 않아도 재무제표나 재무 분석하지 않아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전체 미국 상장 기업들을 전부 다 무료로 저희가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초이스탁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쳐보세요. 81점이,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 수익도 좋고,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없고, 독점력도 있고, 현금도 잘 창출하는데, 성장성이 좀 아깝구나. 그럼 이 회사는 뭘 앞으로 잘해야 되냐? 그럼 결국 이 성장성 점수를 위로 쭉 당겨서 오각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 포인트가 조금 다 잘 체크하면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의 변화들, 이것도 역시 초이스하게 알려주니까 그거 잘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언제쯤에 내가 투자하면 좋을지를 의사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밴드 차트로 보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증권사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전 종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저평가고 요 밑에 맨 밑에 있는 점선에는 매우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잘 도달하기 힘든 가격이긴 한데 간혹 이렇게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있고 얘가 올라와서 적정가를 넘어서서 요 음영 있는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고평가거든요. 그 영역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있을 때 저희가 관심을 사실 가져야 되는 거고, 요쯤 올라가면 신규로 여기에서 살래? 그러면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PSR이라는 지표로 봐도 더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성장성이 조금 필요하다. 종목 진단에서 봐도 이 성장성을 좀 채워야 된다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고, 밸류에이션에서 저희가 만든 밸류에이션 차트에서 봐도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더 올리긴 쉽지 않으니 조금은 더 조정을 받고 뭔가 다음 단계에 가는 그림들이 조금 나와야 이 기업들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신호는 현재 보유인데 이걸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라고 할 때는 여기 신호가 매수 신호로 떠요. 그래서 조이스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매수 신호가 언제 나왔었냐면 최근에 나온 게 2023년 12월 11일이에요. 그때 39달러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이 54달러니까 벌써 한 38% 이런 정도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나중에 매도가 뜨면 여기서 매도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잡고 있다가 AI 매매 신호가 얘가 수급에서 완전 깨졌다라고 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거든요. 이 밑에 있는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39달러에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68% 수익률이 났어요. 그래서 마서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수급에서 다시 바뀌면서 바로 다시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9일날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했다가 12월 달에 얘는 또 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또 이제 매수에 지금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를 그대로 따라했을 때 이 테크노글래스의 누적 수익률이 180%라는 거예요. 180%가 뭐 제일 많이 났을 때 이제 이게 누적해서 이 수익률에 마이너스 난 것과 플러스 난 것을 꾸준히 이렇게 자산 베이스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수익률이 된다. 그리고 위에 이제 최고 수익률이 145%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단일 매매 했을 때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수익률이 몇 %냐? 145%짜리도 있다. 중간에 보면 뭐 10% 손실도 있고 뭐 손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은 다 이제 수익을 까먹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 단일로 제일 많이 났을 때는 100%. 그리고 손실과 이익이 다 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누적으로는 현재 한 180% 정도의 수익률이 났으니까 매매 신호가 되게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테크노글래스는 여러분들 이런 매매 신호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루키스탁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매매 타임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